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모 때문이었는데요.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나라에는 꽤나 흔하게 쓰이듯이 평균 이하의 얼굴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옆에 아이와 비교를 당하기 일쑤였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얼굴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절 예뻐해줄 부모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고, 제가 조금 더 크고 나서는 어머니도 잘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새로운 가정을 찾아서 가버린 엄마였기에 저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그러한 부분이 저에게는 크게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알바는 기본이었고 제 목표는 오로지 성형이었죠. 물론 성형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쁨 받고 싶었어요. 저도 이게 결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전 착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아낄 건 다 아꼈고 저의 변화된 모습만 상상을 했었어요. 하루하루 돈 모아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외모 때문에 여러 가지 서러운 일을 당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가 변화될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미래만 생각하며 그렇게 일을 악물고 일했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차근차근 시작해갔고 여러 가지 시술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쌍꺼풀부터 시작해서 코도 하고 점차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돈을 모으면서 성형을 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변할 때마다 직장을 옮겼는데 그때마다 대우도 달라졌고 사람들이 절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쌍꺼풀을 처음 했을 때 달리 보이는 시선, 그리고 코를 했을 때 옆모습을 보는 시선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고 전 얼굴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변해갈수록 욕심이 생겼고 전 몇 년이 걸쳐서 꽤나 많은 성형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죠. 물론 그만큼 얼굴도 예뻐졌고 몸에도 많은 시술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흔히 말하는 소개팅도 주변에서 들어오고 사람 사는 게 달라졌습니다. 어느덧 저는 30대가 되었고 그렇게 하나하나 완성해가면서 제 20대를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전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제 얼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형 관련된 카페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 몇 명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시술이 나오면 이것저것 같이 공유하면서 병원까지도 공유를 해보게 되었죠. 수술이 끝난 후에는 계속해서 필러나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살게 되었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도 같이 하고 병원도 같이 공유하다 보니 나름 취미가 맞는 사람들이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 저랑 잘 맞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 모든 것에 공감해주고 너무 잘해주는 친구였어요. 물론 제 외모를 보고 사람들의 태도가 틀려졌지만 무언가 가식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선뜻 친해지지 못했죠. 하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취미를 공유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갔어요. 이것저것 시술도 공유하고 병원도 같이 가고 그렇게 둘이 죽이 잘 맞아서 꽤나 친하게 되었죠. 거의 수개월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저희는 꽤나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여태까지 소개팅이 들어오지 않았던 건 아닌데 제가 성형을 한 만큼 저도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지만 저도 꽤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 든 적이 많았고 잠깐 연애를 했었지만 그렇게 사랑까지 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괜히 친한 친구를 잃기도 싫고 처음엔 거절을 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거절하는데 어느 날 왜 그렇게 거절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여태까지 소개팅 제의는 많이 받았는데 거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안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그렇게 잃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엔 그 친구를 잃기 싫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며 자신은 이런 걸로 연연하지 않는다며 쿨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더 이상 성의를 봐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매너 좋고 잘생기고 내가 봐도 정말 아까운 사람이라면서 말이죠.
그 친구도 꽤나 예뻤거든요. 왜 만나지 않냐고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봐와서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믿고 전 연락처를 받았고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는데 누가 봐도 매너도 좋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유머도 있다고 해야 할까요? 말하는 재치가 엄청났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마음이 잘 맞고 제 취향에 잘 맞는 사람이었죠. 말하는 것만으로도 꽤나 잘 맞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해주는지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젠틀했고 한 번씩 나오는 재치는 저를 크게 웃게 만들어 주었죠. 여태까지 이야기만으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정말 처음으로 연락만으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외모도 어느 정도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기는 한데 여태까지 소개팅을 해주는 사람들의 모든 말이 얼굴 괜찮다 하는 말이었기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는 드디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잘 맞더라고요. 이 사람은 못생겨도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외모도 기대 안 했죠. 그냥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감정은 살면서 처음이었죠. 어릴 때부터 싸우는 부모를 보고 컸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는 남자에 관해서는 조금 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사람에게 정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만나는 장소를 향했고 저는 먼저 나와 있는 글을 보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연예인 뺨치는 외모와 훤칠한 키까지 누가 봐도 엄청난 훈남이었거든요. 진짜 딱 보고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멀리서 봤어도 그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봤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처음엔 너무 잘생겨서 솔직히 그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프로필 사진을 봤던 그는 절 단번에 알아보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정말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잘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가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거절했나 싶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톡으로 했던 이야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대화만으로도 즐거운 사람이었는데 얼굴까지 잘생겼으니 제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미쳤었던 거죠.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전 튕기지도 않고 그 사람과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었어요. 정말 너무 놓치기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루하루 만날수록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3개월을 매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은 연애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시간만큼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었네요. 하루하루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렸고 그렇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연락이 자꾸 뜸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잘하던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전 택배 때문에 알려줬던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 보게 되었죠. 회사가 끝날 시간이 되어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친구들과 술 한잔한다고 늦었다며 말을 했죠. 그리고 집 앞으로 그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누가 봐도 술 먹고 들어오는 폼이 아니었고 피곤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절 보더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당장 남자친구 앞에 서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 거짓말했냐고 물어보니까 알바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도박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골치 아프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밝은 사람에게서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저에게 이야기해준다는 게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도 했고요. 자기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렇게 알바를 시작했는데 막상 절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빚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충분히 갚아줄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벌지 말고 저에게 기대라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선뜻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도 저와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흔들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나만 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그의 빚을 갚아줬죠. 물론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돈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엄마가 또다시 한번 도박에 손을 대서 아들을 찾아온 거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고 그 사람들이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일들이 일어나니 솔직히 감당이 안 됐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빚도 제가 갚아줬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 기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못 만나겠다며 갚아준 빚은 천천히 갚을 테니까 더 이상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전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함께 헤쳐나가자고 했고 그렇게 저는 그를 잡았습니다. 돈도 갚을 필요 없고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죠. 집 앞까지 찾아갔고 그렇게 그는 결국 잡혀주더라고요. 그 후로도 돈 문제가 생기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모아둔 돈 모두 퍼부어 주었습니다. 성형하려고 모아뒀던 적금도 깨면서 그렇게 그에게 다 바쳤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했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를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저는 나름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점차 진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빚을 매번 갚아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백만장자가 아니었기에 나중엔 대출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게 되었죠. 그래도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거의 반년을 만났고 그동안 정말 많은 돈을 갚은 것 같네요. 남들이 호구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저는 그 당시에 진심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에게 진심인 것 같았고요. 그렇게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여행을 가자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기 회사에서 보너스를 타서 이번에 자기가 내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귀여웠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도 내고 옷도 사고 가방도 샀어요. 여행날이 다가와서 저희는 그렇게 만나서 멀진 않았지만 가까운 곳으로 떠나게 되었죠.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남자친구와 정말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꽤나 괜찮은 호텔에서 묵었는데 돈 좀 썼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반지를 꺼내면서 저에게 끼워주고 그렇게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남은 빚을 자신이 갚을 테니 저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내조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정말 감동이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고생했으니 쉬면서 자신을 내조하라는 말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짧게 만났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처음이었고 이렇게 허물없이 이야기를 해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듯 했죠. 다음날 회사로 복귀를 하고 저는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인수인계 과정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바로 그만두진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보충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죠. 그 사이에 남자친구가 집을 내어놓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으로 바로 집을 내어놓았고 그렇게 보증금은 함께 집을 구하는 데 쓰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남자친구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짐을 옮기고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 첫날에 술 한잔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술 한잔으로 정신을 잃었죠. 그렇게 깨어났을 때 전 너무나도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저에게 먹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정신이 없는 순간에 저는 차 뒷좌석에서 누워있는 듯했고 앞좌석에 타있는 두 사람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도 정리했고 직장도 정리해서 깔끔할 거야.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렸네. 의외로 모아둔 돈이 많아서 좀 빼먹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래,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어야지. 성형한 얼굴 쳐다본다고 나 진짜 힘들었다. 그래도 잘 고쳐져서 돈 좀 꽤 받을 것 같은데? 네 완벽한 초이스였지. 대화를 나누는 여자는 절 소개해줬던 친구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완벽하게 속은 것이었죠.
그동안의 어머니의 빚은 모두 다 거짓이었고 그저 저에게 사기를 쳤던 것입니다. 집을 팔으라는 말과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도 모두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바보같이 전 아무것도 모르고 속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대출도 모두 다 그놈한테 줬는데 말이에요. 그저 순진하게 그놈한테 눈이 멀어서 모두 다 현금으로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 둘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들 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까만 정장을 가득 입고 있었는데 꽤나 많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부모도 없고 얼굴 반반한 여자들을 찾아서 팔아먹는 사기꾼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같이 따라온 여자도 꽤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나오고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깜깜한 지하라서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갔습니다. 도박판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깨어났던 저는 그렇게 눈을 굴리면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하늘이 도우신 건지 식사 시간이라면서 우르르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가더라고요. 나간 후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바로 핸드폰이었죠. 일단 핸드폰으로 불빛을 비춘 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딱 하나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게 출구였죠. 다행히도 창문은 열렸고 사람 몸 하나 빠져나가기 힘들었는데 전 죽을 힘을 다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곳이 어딘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앞만 보고 뛰었어요. 산 같은 곳이었는데 발에 무언가 찔리는 느낌이 나도 무조건 뛰었죠.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전 잡히지 않았고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제가 도망친 것을 안 것인지 다시 찾아갔을 때 그 무리들은 없었고 저만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일단 진술을 다 하고 저는 다시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걸 살아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그놈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당연히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부터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고요. 처음부터 저에게 사기칠 생각으로 카페에서부터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전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믿음도 잃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 후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남자라는 것에 환멸을 느끼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간 사람을 믿고 만나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처음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가 언제 아물지는 모르겠네요. 영화 같았던 이야기, 저도 아직까지 솔직히 제가 당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성형을 안 하고 예전처럼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울했던 나날들이었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난 후 결론은 조금 더 저를 사랑하고 앞으로는 절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조금은 후련한 것 같아요. 쪽팔려서 어디 이야기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두 놈들 얼른 잡히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다 행복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